지금 AI 로봇 산업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를 완전히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 로봇이 아니라 AI와 결합해서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하는 지능형 로봇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글로벌 로봇 시장은 단 5년 만에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로봇 시장 2025년 기준으로 71억 7,800만 달러에서 2030년에는 150억 7,400만 달러까지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까지 이 세 기업이 이 판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이 뻔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잡아야 될 포인트는 현 시점에서 이 시장 누가 지배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면서 중장기 투자 수익으로 어떤 것들이 매력적인가를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이었죠. 엔비디아 소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에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관련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엔비디아지만 이번에는 로봇 컨퍼런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오픈소스 모델과 시뮬레이션 기술들을 발표하게 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제프리스가 목표 주가를 205달러에서 220달러까지 올리게 되면서 상향 조정을 한 점도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 로봇 관련주 좀 집중할 때가 됐다, 이런 포인트를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 약간은 혼조세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미국 증시가 어제도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 이 패턴 자체가 정강후약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AI 수요와 메모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따라오면서 반도체주도 약간은 강세가 나와줬고, 약간은 좀 전체적으로 좀 조심하자, 관망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10월 1일 연방정부 셧다운이 조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연준 위원들이 매파 발언을 하게 되면서 증시의 상단 올라갈 부분을 약간은 좀 억제하고 있는 분위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2026년 예산안 마감 시한이 9월 30일을 앞두고 임시 예산안을 통과한 요것들이 이제 교착 상태가 혼조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은 하방에 압력을 받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이번에 로봇 기술 관련해서 발표를 하자, 이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한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좀 살아남을 알짜배기 기업들을 로봇 관련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깐 말씀드리면 이 전체적으로 나스닥을 좌지우지할 이 셧다운이 크게 파급력이 큰 건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잠시 보류하자, 관망하자, 이런 스탠스를 취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 증시 방향이 셧다운이 미쳤던 영향은 약간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우려 속에 있는 거지 큰 우려는 아니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제 로봇 섹터에서 좀 집중을 하면서 무엇을 봐야 될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왜 우리가 지금 로봇을 살펴봐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지금 한참 AI 관련 섹터, 데이터 관련 섹터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순환매가 쭉 돌았죠. 마찬가지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런가?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라면 전체적 배경부터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로봇 산업을 주목해야 되는 것 여러분도 다 알고 있듯이 AI와 로봇이 융합되고 있는 시대죠. 소프트웨어, 머신러닝, LLM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구간에 와 있는 거를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과거의 로봇은 단순화, 자동화 수준이었는데 이것들을 판단, 학습, 자율 이런 것들이 지능형 로봇 시장이 열리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들이 적용이 되는 산업의 가치사슬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응용 서비스, 특수화 영역까지 다 파생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엔비디아와 테슬라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까지 포함을 해서 AI와
GPU, 로봇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게 엔비디아고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게 테슬라. 그리고 이 특수화 영역, 의료 로봇 수술 쪽이 이것도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셨다면 인투이티브 서지컬까지 오늘 같이 얻어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얘네들 각자 갖고 있는 포지션이 조금 명확해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칩을 개발하는 거죠. 지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동작을 제어하고 좀 통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 지능형을 마찬가지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로봇 수술 분야에서는 굉장히 정밀한 수술까지 영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있을 만큼 응용력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포지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왜 이렇게 지금 변할 수밖에 없는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노동력 부족이랑 고령화 시대가 계속화되고 있죠. 근데 이거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봇은 노동력을 대체제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화랑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하는데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쪽으로 가느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 절감 때문에, 단가 경쟁 때문에, 이 스케일의 경제, 로봇 기술을 빨리 선점을 해야지 이 단가를 낮추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 왜냐면 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장악을 해놔야지 생산 규모랑 단가를 확 누르면서 이거를 가지고 낮춘 단가로 산업 분야를 확 퍼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이 로봇이 노동 대체제로서 경제성 필요성이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이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로봇 산업을 전략적으로 연구개발이랑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아부다비 기술혁신까지 로봇 연구소를 개발해가지고 공들이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로봇이 좋은 것도 알고 성장 속도가 빠른 것도 알아. 근데 이게 체감이 좀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로봇 성장 전망이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16% 가까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아까 2025년에도 71억 7,800만 달러에서 무려 2배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했죠. 2030년까지. 근데 이게 연평균 16%라는 이 성장률은요, 산업 자체가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 시장에 빨리 선점하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빠른 매출을 땡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인투이티브 서지컬까지 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자기 포지션에 맞게 가져가면은 이 확률이 굉장히 확률 게임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세 기업을 조금 집중해 보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노동력 부족 그리고 자동화 수요 그리고 AI 기술이 모든 그 톱니바퀴가 맞물려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 성장률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치사슬 구조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로봇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분야,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 자, 보세요.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밸류체인상에서 중심 역할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중심이라고 했죠. 테슬라는 플랫폼, 그리고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응용 서비스, 각각의 포지션이 겹치는 것 같은데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좀 명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응용 분야에 투자를 한번 해볼래, 아니면은 뭐 플랫폼 중심의 기업들을 가셔서 생태계를 좀 장악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해볼래, 이런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캐치를 해야 될 거는 밸류체인에 따라 가지고 기업 성장 전략이 달라집니다. 리스크도 그렇고 수익 구조도 그렇고 이런 포지션에 따라서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를 잘 고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하려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이 로봇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근로자가 호주에서 AI 기술을 습득한 근로자가 2년 내에 8%에서 12%까지 임금 인상을 경험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AI 기술이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임금 구조 개선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이랑 생산성 향상, 신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데 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 시장의 성장성이 연평균 성장률 16% 상승률을 보여주고 빠른 산업이 전개되고 있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진입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구나를 힌트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밸류체인 중심의 기업을 잡아야 된다. 하드웨어, 플랫폼, 응용 서비스까지 이 내 성향에 맞는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결국에 이 로봇 시장을 선점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니까 전략적인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가면서 ROI까지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이 ROI라고 했을 때 이건 뭐죠? 자, 지금 로봇을 하는 거는 로봇 도입 비용이 높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규모의 경제 빨리 잠식하게 되면서 투자 대비 효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게 로봇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로봇으로 수익을 올릴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률보다 로봇 비용 하락률이 적게 되면 투자 요인이 폭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성 측면에서 로봇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것까지 점검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순서를 배열해야 될까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장성이 5년 안에 2배 이상이 확정이 된다.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다라는 걸 뜻해요. 자, 그거는 이 핵심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죠. 구조적 성장 단계에 있다라는 거는 각각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엔비디아, 테슬라, 인투이티브 서지컬까지 얘는 산업 전반에 성장 수혜를 끌고 갈 거예요. 약간 좀 묵직하게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용화 가능한 로봇을 만들고 있으면서 또 미래 선점 수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의료 로봇에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고마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처음 하셨던 분들이라면 의료 시장 좀 약간 틈새 시장을 노려볼 만한 기업을 찾고 싶어 하시면 요 기업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내가 막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좀 아는하지만 로봇 포지션에서 잡고 싶다라고 하는 기업은 이 기업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장투하는 입장에서 산업, 서비스형, 휴머노이드 전반적인 장투, 성장형 투자에는 적합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용화죠. 미래 선점을 위해서 로봇 빨리 만들고 있습니다. 얘는 혁신에 가까운 로봇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형 투자에 좀 적합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고마진이니까 역동적이겠죠. 그러면서 안정적인 캐치플라우까지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지션은 다르지만 내 성향에 맞는 것들을 여기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 타점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희 하단에 보면요. 무료 링크를 달아놨는데 저희가 엔비디아, 테슬라, 자, 주요 기업들, 주요 섹터들만 딱딱 뽑아가지고 저희가 차트를 계속 분석하고 타점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말하고 또 지난주에 테슬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비디아 한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엔비디아가 계속 하단에 박스권 안에서 계속 자리 만들다가 다시 상단 돌파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러니까 갈림길에 왔다라는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슬슬 저점 높이면서 박스권 뚫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183달러까지 바로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장대 양봉이 서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서줘야지 바로 이제 뚫고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뚫지 못하면요, 약간은 지지부진은 하면서 약간은 다시 또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지금 이쯤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저는 포인트는 오늘도 로봇 기술과 관련된 엔비디아 소식이 나와주면서 움직여줬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에서 툭 건드려주면서 움직이기에는 예를 들어 엔비디아 그동안 반도체 시장가 때문에 또 눌렸다가 로봇까지 다 터트려주면은
또다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잘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좋은 흐름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 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까지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 리포트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이거 리포트를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읽어보시고 준비를 하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약간 혼조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부의 셧다운과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예고가 있기 때문에 다시 좀 흔들리고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뭐 강력한 상승, 강력한 하락 이렇다기보다는 약간은 좀 불안한 상태에서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요것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다음 주 10월 증시까지 잘 대비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테슬라 그리고 뭐 아이온큐라든지 전체적으로 타점이 궁금하다, 소식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